조선시대 미녀자매 장화, 홍련의 이야기. 1656년 평안북도 철산의 한 마을에 배무룡이라 하는 좌수, 현재의 부시장쯤 되는 사람에게 귀여운 두 딸이 있었다. 둘째 홍련을 낳은 뒤 어머니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첫째 장화가 5살이 되던 해에 배무룡은 헛시성을 가진 여자와 재혼을 했다. 장화와 홍련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다워져 동네 남정네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배무룡의 집 담벼락엔 언제나 선비부터 백정까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장화, 홍련의 미모를 보고자 했던 남자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허씨 부인은 이것이 탐탁지 않았다. 허씨 부인은 얼굴이 못생기다 못해 흉악한 얼굴이라 묘사될 정도였고, 성격 또한 그러해 배무룡이 혹시 납치되어 결혼당한 것이 아니냐는 괴소문이 돌 정도였다. 왜 당근을 흔들고 있지? 설마 고조요청? 오늘도 동네 남정네들이 있는 것을 알고 허씨 부인은 곱게 차려입고 얼굴에 분칠까지 하고 방을 나섰는데, 장화와 홍련만을 기다리던 남정네들은 허씨의 못생긴 얼굴을 보자 욕을 하며 떠나갔다. 심한 모멸감을 느낀 허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장화와 홍련을 원망하며 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정일품 영의정의 친척 조카의 사촌 둘째 아들의 사돈의 팔촌인 김아무개 선비가 마을을 방문했는데, 이보게, 내가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좀 한 사발 얻어먹을 수 있겠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왜 물을... 선배님, 여기... 고맙소. 근데 이 나뭇잎은 왜... 저기 왜 들어갔어? 망했다. 그것이 혹여나 빨리 마시다가 선배님께서 사례가 걸리시면 안 되니까. 배려심 쩔어.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 만나려는데 이건 운명의 데스티니? 그렇게 장화와 김선비는 혼인을 약속하게 되고, 배무룡과 동생 홍련은 매우 기뻐했지만 허씨 부인만큼은 기뻐할 수가 없었다. 계모인 그녀는 두 딸의 외모를 질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보다 출세한 남자에게 결혼하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결국 허씨 부인은 계략을 세우고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렸다. 장화 그게 집에 가? 옆 동네 백정이랑 바람이 나서 혼례도 안 하고 애를 낳았다지 뭐야? 애를? 장화가 애기 업고 다니는 거 못 봤는데? 애를 낳자마자 동네 물에 빠뜨리는 걸 내가 봤어. 삽시간에 퍼져나간 괴소문은 결국 정일품 영의정의 친척 조카의 사촌 둘째 아들의 사돈의 팔촌인 김아무개 선비에게도 들어갔고, 혼례는 취소되었다. 충격을 받은 장화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산속 깊은 연못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언니가 죽자 언니를 사랑하고 아끼던 홍련 역시 이듬해 같은 연못에 빠져 목숨을 끊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두 자매의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밤마다 부사, 오늘날의 부군수쯤 되는 자의 꿈에 나타나 허씨의 악행을 밝혔지만, 부임하는 부사들마다 겁에 질려 도망을 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동우라 하는 간 큰 자가 부사로 부임했고, 장화, 홍련의 이야기를 소상히 들은 뒤 허씨 부인과 그 아들을 처형했고, 연못에 있던 두 자매의 유골을 꺼내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장화, 홍련의 영혼은 드디어 저승으로 갈 수 있었고, 이들을 도운 것 때문인지 이듬해 정동우는 통제사로 승진하게 되었다. 홀로 남겨진 배당근, 아니 배무룡은 윤시성을 가진 여자와 재혼을 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장화와 홍련이를 쏙 빼닮은 쌍둥이 자매였다.